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딱 10초만 컴퓨터에 대해 멈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노트북을 켤 때마다 강제 업데이트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단지 자신의 바탕 화면에 도달하기 위해 내장된 광고를 닫아야 하는 모든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입니다. 모든 업데이트마다요. 2025년 말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이 요청한 적도 없는 기능을 위한 AI 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2억 4천만 대 이상의 PC를 전자 폐기물 보관함으로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마침내 폭발하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강제 업데이트와 숨겨진 추적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편리한 옵션처럼 보이지만 그 편리함에는 막대한 비용이 따릅니다. 바로 여러분의 통제권입니다. 지금 여기 2026년 거대한 이주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맥맥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대안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윈도우를 떠나는 것은 더 이상 기술 애호가들의 환상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 임계점에 도달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것이 마감 기한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식적으로 윈도우 3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여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선택지를 남긴 순간이었습니다. 최신 컴퓨터를 새로 사거나 더 이상 해커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운영체제를 실행하는 것 중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는 아마 괜찮았을 것입니다. 프로세서는 빨랐습니다. RAM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브라우저를 열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파일을 저장하고 아마도 문서를 작성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구식으로 선포되었을까요? NPU, 전용 AI 칩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의 PC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스크린샷으로 찍는 도구인 리콜과 같은 새로운 AI 기능을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새 컴퓨터를 사야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편집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품이 완전히 쓸모없다거나 윈도우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하고 자동 동기화를 켜거나 시스템 업데이트를 허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숨겨진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노트북을 샀지만 경험은 그들이 통제합니다. 그들은 언제 재부팅할지를 결정합니다. 시작. 메뉴에 어떤 광고가 나타날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단지 AI 의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완벽하게 멀쩡한 하드웨어를 쓰레기통으로 내모는 것이 임계점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마침내 게임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도약 립으로 이끕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여러분이 절대 쳐다보지 않기를 바랐던 그 대안 말입니다. 제1장, 윈도우의 최후 통첩. 컴퓨터를 켰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과거의 운영체제는 단지 여러분과 소프트웨어 사이의 가교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윈도우는 공격적인 광고 전달 및 데이터 수집 서비스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워드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켭니다. 하지만 타이핑을 시작하기도 전에 기기는 초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시작 메뉴 광고를 조용히 다운로드하고 파일을 원드라이브에 동기화하며 진단 텔레메트리 스트림을 마이크로소프트 서버로 직접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통제권의 상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드웨어에 $1,000를 지불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필수적인 개인정보 보호 설정들을 복잡한 메뉴 깊숙이 숨겨두고 새 기기를 설정하기 위해 온라인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하도록 사실상 강요합니다. 여러분은 PC의 진정한 소유자입니까? 아니면 개인 데이터로 임대료를 내는 세입자입니까? 방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타사, 디블로트, 데블로웃, 도구를 실행하거나 숨겨진 설정을 변경하여 추적을 중단하는 데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을 고칩니다. 하지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제 업데이트를 배포하면 갑자기 그 모든 추적 기능들이 다시 켜집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마침내 출구를 찾는 이유입니다. 제2장 2026년 리눅스의 현실. 그리고 그 출구는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이 두려워하던 곳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리눅스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리눅스의 이미지가 단지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하는 녹색 텍스트가 있는 어두운 화면이라면 여러분은 10년 전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에 리눅스 민트, 리눅스 민트, 우분투 같은 배포판은 사실 윈도우보다 더 깔끔하고 빠르며 직관적입니다. 명령줄, 커맨드 라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앱스토어와 똑같은 내장 소프트웨어 관리자가 있습니다. 설치를 클릭하면 그냥 작동합니다. 진정한 마법은 전환하는 순간 일어납니다. 백그라운드 추적이 완전히 멈춥니다. CPU와 RAM은 다시 100%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윈도우 11월이 거부했던 그 충분히 성능 좋은 노트북 말입니까? 거기에 리눅스 민트를 설치하면 갑자기 10초 만에 부팅되며 처음 상자를 열었을 때처럼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게이밍조차 궁극의 장벽이었던 것이 무너졌습니다. 밸브의 프로톤 피로톤 기술 덕분에 수천 개의 대작 AAA PC 게임들이 이제 복잡한 설정 없이 리눅스에서 완벽하게 실행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그저 운영만 된다면 어떨까요? 내장 광고도 없고 보이지 않는 스파이 활동도 없으며 중요한 프로젝트 도중에 강제 재부팅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스템을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간단한 USB 드라이브에서 직접 써볼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들립니다. 디지털 삶을 되찾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하드 드라이브를 포맷하기 전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미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솔직해져 봅시다. 윈도우 생태계를 떠나는 것은 결점 없는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리눅스로 전환하면 어도비 프리미어, 에도비 프리미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데스크톱 버전과 같은 독점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본 접근 권한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 몸의 밴 습관을 깨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순정 포토샵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디지털 삶 전체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까? 더 큰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우리는 편리함을 위해 개인정보를 맞바꿨습니다. 무료 업데이트, 기본 설정, 자동 동기화, 이 모든 것들은 개별적인 수준에서는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억 명의 사용자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거대한 생태계 고착 럭인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파일, 습관, 검색 기록,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마이크로소프트 프로필에 갇히게 됩니다. 장기적인 결과는 단지 느리고 비대해진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디지털 자율권의 완전한 항복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감시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의도적으로 떠나기 어렵게 만듭니다. 좋은 소식은 2026년에는 이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짧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저는 지금 당장 주 컴퓨터를 포맷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좌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대신 안전한 첫걸음을 떼십시오. 리눅스 민트를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라이브 USB 립 USB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트북에 꽂고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운영체제 전체를 부팅하여 윈도우 하드 드라이브에 파일 하나 건드리지 않고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USB를 뽑고 재부팅하면 다시 윈도우로 돌아옵니다. 네, 학습 곡선이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일부 앱의 오픈소스 대안을 찾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봅시다. 운영체제는 점점 더 구독 기반 광고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으며 여러분의 개인 데이터는 그들의 궁극적인 자산입니다. 의무적인 AI 통합 추진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단지 기술 애호가들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정보와 하드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남겨진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패가 될 것입니다. 상용 운영 체제를 소유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마지막 질문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기술을 두려워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트레이드오프를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드웨어 비용을 지불했으며 이는 곧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와 장치는 기업 서버가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윈도우 개인정보 설정을 확인해 보십시오. 올해 리눅스로의 도약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알려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위해 구독해 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진짜 통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